마침내 비트코인이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왜 저나 여러분이나 박수를 쳐야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선상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금융이 어떤 하나의 신기원을 잃었고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불과 이게 10년 넘었죠. 지금 2023년이니까 한 14년 전에 14년 전에 이 비트코인 2만 개를 가지고 피자를 한 판 사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지금 가격으로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피자 한 판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서울의 법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제가 약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MZ 세대들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의 법을 평가를 잘못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어떤 그러한 어떤 욕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한 그런 평론을 내고 있는데, 서울의 법은 이 MZ 세대를 통해서 정말 보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영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탐욕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로 우왕좌왕하는 정말 거기 잉여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 벌써 뭐 8천만 원 넘게 간 적도 있었고요. 또 2017년에는 또 2천만 원 이상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벌써 한 6, 7개월 전에 올린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3억 간다라고 해놔놨죠. 그래서 그 이상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러한 새로운 섹터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신문 뉴스들을 이번 주에 계속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2100만 개 중에 이제 남았는 것이 140만 개밖에 없다. 그 140만 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뭐 발굴된 것 중에 한 400만 개는 어디 사라지고 없대요. 지갑도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그렇다고 치면은 유통되고 있는 것이 기껏 해봤자 뭐 한 1500만 개 정도? 총 2100만 개 중에. 근데 그 1500만 개 중에 미국 정부도 2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렇게 하고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국가 통화로 비트코인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욕망이 이렇게 몰려서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버블하고 조금 틀려요, 성격이. 버블하고는. 버블은 이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세계 최고의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증권감독원에서 이것을 정식 상품으로 11개를 인허가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파생상품으로 인허가를 해줬어요. 파생상품을. 파생상품은 뭐냐, 여러분 ELS, ETF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파생상품은 조합이에요. 기초자산을 담보로 한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올 12월달 가격 알아 몰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원래 12월 비트 가격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 이해되세요? 자, 지금 얼마죠? 6천만 원 잡읍시다. 6천만 원. 근데 이게 30% 이상 올라간 경우에 당신한테는 수익을 5%를 줄게.
이런 상품을 만드는, 이게 내려가는데 30%가 내려간다 이 말이죠. 거꾸로 내려간다, 자기한테 수익률 5%를 줄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ETF예요. 이렇게 만든 파생 상품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 담보를 한 자산이 뭡니까? 비트코인이 아닌가요? 이더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11개 이런 파생 상품을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뭐 블랙록 1등으로 최고 많이 만들었다고요.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만들어 우리 이걸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도 했고 저작년에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줬다. 라는 얘기는, 자,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이더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리플도 있겠고, 트론도 있고, 각자의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등등등등에 대한 산업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까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여기 돈이 몰려오잖아. 근데 금융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들이죠? 고객의 수익을 이래 보든 저래 보든 자기네들은 기본적으로 뭘 먹어요? 수수료 먹잖아. 그러면 자, 금융회사가 있는 한은 수수료가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상품이 계속 더 나온다, 덜 나온다? 더 나온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 상식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도 불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안정성에 담보를 해서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 방에 계세요. 한 달 이상 전쯤에 대표님, 비트코인은 별로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알트코인, 그 알트코인들은 막 하루 등락폭도 막 심하고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하는 게 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했었으면 요번에 낭패 났어요. 왜요? 먼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조정을 받아버려요. 뚝! 이렇게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번에도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발표가 10일인데, 9일날 승인됐다! 라고 가짜뉴스라고 판별을 났었죠. 근데 그게 진짜 가짜뉴스 아니에요? 그게 진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들 그때 몰빵 엿보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미 증권당국에서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발표됐다라는 얘기는 안에 해킹되기 전에 그 안에 재료가 승인 났다, 안 났다? 났다. 이래보자고. 하루만 빨리 얼마나 떨어졌냐? 5,700만 원 갔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6,600 가버렸어. 멋지지 않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60%를 벌었어. 60%가. 근데 먼저, 그러니까 왜 기대 심리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조정을 질질질질 받았어요. 이 전부 알트코인들 다 줄어받았어요. 얼마나 해버린 줄 아세요? 거의 반토막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잡코인들. 먼저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버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세션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투자의 기본적인 가장 제일 덕목은 뭐다? 안정성. 안정성이라죠. 반드시 안정성의 담보로 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통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늘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고점 대비해서 빠져가지고 요 반쯤 올라가 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씨, 내만 사면 내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마음의 주장이 내가 확실히 없는 거야. 이거 살까 말까 에이 사 이래 된 거죠.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상투야. 왜 안 좋겠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알 때쯤 되면 이미 늦다 빠르다? 이미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재미난 일이 생길 거고요. 또 있습니다. 자, 새로운 어떤 금융 섹터가 들어왔다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질 일자리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예,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또 축하할 일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섹터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아니요. 인류 경제사가 그랬어요. 이런 어떤, 자,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경사를 보면, 여러분 왜, 사만의, 삼국시대에, 사만의 무슨 패총, 이런 게 들어봤죠. 신라 패총, 고려 패총, 또 백제의 패총,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그 패총이 뭐래요? 그 당시에 화폐였어요. 주고받거니 했던 어떤 물질의 수단으로 그 패총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화폐를 이동했으면 그와 똑같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그러다가 이게 그 다음 뭘로 바뀌어요? 은 또는 금, 귀한 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 중세만 해도요, 모략이나 향료 같은 거.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향신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서로 매개체로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이런 얘기들은. 자, 그러다가, 브레튼 우드 체제를 해가지고 금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받아가지고 해서 금본위 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늘게 되고요. 그 다음 산업도 엄청나게 팽창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본이 지금은 뭐가 됐냐? 기축통화가 뭐예요? 금이에요? 달러예요? 달러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팽창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지?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3, 4개월 전에 제가 말씀, 우주 정복, 우주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우주 항공청이 생긴다.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봅니다. 뉴스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말이지. 내 삶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들을 주느냐. 자, 이렇게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미리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요.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 라스베가스 세션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호텔 하나 아예 빌려가지고 가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뭐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작년에도 가고 싶었는데 예의치 못했어요. 지금 이걸로 난리거든요. 전 세계 전자박람회 CES 2024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바가지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물가도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저처럼 자주 가본 사람은 다 저 방법이 있습니다. 뭘 미쳤다고 제가 메인 호텔에 가서 할 거 없어요. 저 주변에도 호텔이 많아요. 관광세 안 내는 호텔들 많아요. 근데 미국은 다 어차피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그 주변에 숙소 정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 돼. 전혀 문제 없어. 굳이 하룻밤 난 70만, 80만 꼭 끊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줄 서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컨벤션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요. 오늘 우리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축구장 몇 개 크기 이런 식으로. 거기 가보면은 돔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게 6조짜리 이렇게. 그런 것도 생겼다는데. 그래, 하여튼 거기에서 곳곳에 컨벤션에서 지금 전자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두가 뭘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전혀 안 가시죠? 앞으로 한 1년 동안 신문에 나온 얘기와 함께 다양한 얘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런 거였어요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먼저 선점하는 그런 돈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가상자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보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핵심은 보안이다, 보안. 네?
보안이라는 것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안은 점점 더 강화가 돼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자,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내가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해킹에 당해버리고 아무나 막 가서 퍼가지고 가버리고 블럭이 안 쳐진다고 치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그런 데 따른 모든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러한 어떤 비용들을 뭘로 지불하겠다? 가상자산으로. 그러면 여기에 다양하게 또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섹터들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가상자산들의 수요들도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미래지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 그게 STO, 최근에 통과한 STO,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단순한 보이지 않는 전혀 실체 없는 무담보 자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코인들이 상장을 하고 예정치에 대해서 자본을 모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NFT,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자산 담보부,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NFT의 시작으로 지금 우리도 이 시장에 넘어왔다. 우리가 또 일부는 먼저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박람회의 화두가 이건데, 자, 최근에 이제 테마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화두가 뭐였죠? 바이오였죠. 그렇죠? 전 세계가 바이오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바이오가 딱 요게 이제 마지막 물쯤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가 터졌죠? 2차 전지. 그래 안 그래요? IRA법. 요 법이 딱 생기고 중국이 문을 딱 닫으면서 2차 전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증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거의 증시 흐름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자, 바이오 산업. 작은 거예요. 작은 섹터에 따지면. 2차 전지. 그 다음 지금 뭘로 와 있어요? 요래 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돈을 알려드려요. 자, 바이오가 2020년에 난리가 났죠. 코로나 왔으니까. 맞죠? 2020년부터 2023년. 그렇게 하는 사이에 2차 전지가 2021년부터 22년이에요. 22년 말, 2023년, 뭐. 그 다음에 AI가 2022년부터, 예. 재미나죠? 이거 뭐 좀 보이지 않나요, 이거? 중첩은 되지만 중심 테마들이 얼마 정도 가요? 2년 가죠, 2년. 2년 가죠?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뭐 살았겠어요? 주식. 셀바스 AI 사라.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AI가 얼마 간다 합니까? 10만 원 간다 했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주도가 되어서 가기 시작.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할 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원래 지금 이 CES 2024 전기전자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요. AI의 실용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실용예. 이해되세요? 우리가 AI 혁명에 대해서 AT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빠른 말로 막 설명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신문 내용들을 보고, 이거 제가 좀 마실게요. AI는. 목이 말라. 갑자기 그러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AI가, 올 연말을 가득 채워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AI 테마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제까지냐?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뉴스 아침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제 말이 다 맞았다라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1월 달만 해도요, 무슨 얘기 나왔어요?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막 증시가 좀 오르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 C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탁 됐어요. 어떻게 돼요? 제 말이 맞았어요.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무려 3.4 이상 나와버렸어요. 2%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3.4야. 금리 인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나라 더 줄었다 했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내가 6개주를 딱 돌아다녀 봤더니 컨테이너 움직이는 거하고 실제 물가를 내가 딱 봤더니 아직 멀었는데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뉴스 그다음에 그 매파들 하는 얘기 뭐 어떻고 저떻고 제가 빨라야 올 연말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 죽었다. 반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시간이 가면서 나는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또 맞구나. 그게 실제를 보고 정확히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세월 제가 그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물동량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한두 번 이런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지어는요 야 이거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오히려 지금 요번에 단순 요 지표 보고 봐서는요 더 올려야 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2%인데 3.4%야. 그럼 금리 낮춰야 돼? 아니, 더 올라야 돼? 더 올려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여러분 그 경상수지가 뭐 한 9개월 정도 이제 흑자로 돌았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였을 때랑 지금 현재 경상수지의 흑자의 구조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 제가 이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 경상수지 흑자의 구조와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의 구조는요. 주도가 자동차고요. 옛날에 마진 좋은 반도체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마진 별로 없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하고는 지금 완전히 틀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금융의 패러다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거대한 속도를 내는 그런 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 속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어떤 자산의 영역으로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럴 때 진짜 이번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제가 원단 메시지 제가 제목 가지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주신 말씀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는 말씀. 여러분 마침내 세상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만 비트코인이 근데 과거에 제가 분명히 작년에 내내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상자산 시장 가지 않으면 다른 증시나 부동산 다른 기타 시장 갈 수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가상자산이 먼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잖아요. 또 맞았잖아요. 아니요, 항상 맞아요. 항상 맞아요. 왜? 제가 항상 흐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한 말씀의 근본적인 원천이 성경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이 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논거는 영적인 영합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그냥 재미로 그냥 유튜브 볼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난요,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비트코인 350만 할 때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라! 나는 논거를 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아시겠어요? 돈 넣는 TV 27강에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라. 논거 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 흐름과 많은 금융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들 이제 뭐 아파트 좋아하시고 집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입주 물량 기준입니다. 입주.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신축해가지고 입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까지 오케이. 2020년부터 2025년 입주하는 물량까지는요, 절대로 아파트 사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다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요, 그죠? 2018년도에 약 5,000원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예? 근데 2023년이죠? 작년에 얼마였나요? 9,780원인가? 뭐 대충 합시다. 뭐 이 정도 돼요. 그럼 거의 배가 뛰었죠. 더블. 약 1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건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에 안동에 웅진 스타클래스라는 아파트 414개 9동을 제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극동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걸 딱 해봤더니요, 뭐 땅값이 어떻고 철근이 어떻고 뭐 시멘트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요, 90%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였습니다. 왜? 설계, 감리, 용역 뭐 등등등 있어요. 이런 모든 전체 생산되는 비용들을 해봤더니 다 90% 인건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더블이 뛰어버려서 요 시기에. 네? 그러니까 2019년 입주한 거는요, 언제 그러면은 공사비 책정됐어요? 2017년. 요때 분양이 완료되고 요때 이제 공사가 착공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입주가 2019년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말입니다. 자, 약 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매년 10% 이상 14%까지 뛴 적도 있어요. 그냥 이거 5분 할게요.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5분 딱 해가지고요. 그냥 10% 평균 에버리지로 10% 칩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공사비의 건설 단가의 마진을 얼마 정도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넉넉 잡고 15%예요. 왜? 매출이 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있잖아요. 뭐 한 5동 집에는 그냥 그 전체 판매 매출이 한 2천억대. 2천억이 15%면 돈이 300억이야. 아파트 한 단지고 300억이면 건설사 논하게 제가 지금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15%를 줬어.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짓는데 분양가를 얼마에 계약하는데, 그게 계약고가 만약에 이게 1,000억이야. 1,000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입주는 언제야? 3년 뒤잖아요. 그죠? 그럼 20년에 이 가격이 오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10%. 여기에다가 15% 마진을 붙였다고, 야가. 그럼 원금이 850억 아닙니까? 그래서 1,000원, 이래, 견적을 냈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자, 1년 전에 10% 올라붙어. 인건비가. 1년 전에 10% 올라붙어. 입주할 때쯤 되니까 몇 프로 올랐어요, 그러면? 30% 올랐죠. 그런데 마진 얼마 붙였어요? 15% 붙였어. 자, 철금 빼모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이해되십니까, 이제? 철금 빼모야지 방법 있나요? 맞잖아요. 또 있습니다. 철금은 여러분들이 레미콘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레미콘은 모르잖아. 레미콘이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 레미콘을 갖다 넣은 거 아세요? 이게 레미콘 등급이 있어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원가 주려면 어떻게 돼? 이 경화제라든가 이런 원래 오리지널대로 넣어야 되는 원칙대로 넣은 게 아니고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갖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또는 지방에서 슬라브 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앉아 그거 깔리고 몇 명 죽고 난리 났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쪽 뒤에 한 돌아가지고 저쪽 뒤에 있잖아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저 아파트 있잖아요. 저 옥상 한번 보세요. 저 옥상 난간이 말입니다. 저 초라하기 그지없도록 저 난간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 이 강의를 듣고요, 나가셔가지고요, 2018년, 1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 한번 보세요. 난간이 어떤가? 완전히 틀려요. 아시겠어요? 저렇게 안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허접하고 저렇게 싸구려를 저렇게 마감 처리가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아파트는 전부 저래요. 왜요? 이거 임금이. 이 동안에 여러분 절대로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2020년부터 2025년 2020년부터 입주한 아파트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전부 부실입니다. 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을, 아니요, 그 사람이 좀 잘못이 아니에요. 장하성이라는 돌대가리 고려대 고효수 그놈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자체가 내가 참 개탄스러워요. 같은 경제학자로서. 말이 돼? 정말 경제 모르는 사람이 정책실장을 돼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부실돼가지고요. 광주 화정동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짓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 뭐 십몇 층인가 심층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앉으니까 그 밑으로 계속 내려앉았죠. 밑에 다 흔들려 버렸겠죠. 왜요? 물 콘크리트 쓴 거잖아. 이해되세요? 철근 빼먹었잖아.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전부 다 철근 빼먹었다고 이슈 다 떴어요. 근데 그거를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가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위정자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더래. 전부 다 뭐? 돌 때리더라 이 말이야. 왜? 그들은요, 정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를 몰라. 금융을 몰라.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거?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우리가 칩시다. 계약 언제예요? 지금 하죠. 입주 언제예요? 3년 뒤에 하잖아. 안 그래요? 그동안에 이게 올라붙다고. 이게 기초 최저임금 자체가.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여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공사 현장에. 그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네. 과거에는 여자분들이 없어요. 왜 여자분들이 많았을까요? 임금 좀 싸잖아. 좀 싸잖아. 어주이도 출근만 하면 20만 원 줘야 되는데 아줌마들 12만 원 주면 막 줄 서쁘거든. 그래 아줌마들 단순.
그래도 그 아줌마들은 12만 원 주는 또 일자리가 있는 그거만 흔들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그렇다고 쳐.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쪽에는 어땠을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자, 원가 줄이고 하다 보니까 벽지 뜨겠나, 안 뜨겠나? 벽지 떠야 되겠죠? 풀 오른 거 안 마르니까. 그래, 여러분 뉴스에 다 보셨잖아요. 벽지 뜨고 난리 나는 거. 이해되세요? 마감에 그 아파트 층간과 층간 그 마감 사이에 물 새겠나, 안 새겠나? 이해되세요, 여러분? 위에서 또 삐져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뭐다? 네. 부실공사. 왜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 때문에요. 이거를 얘기한 놈이 한 놈도 없어. 이게 원인인데. 이 원인이 원래 여기 있는데. 안 맞습니까, 여러분?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분양가가 얼마냐? 공사비가 800, 900을 넘나 들어요. 평당. 자, 800, 900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놈 사나 안 사나? 또 안 사?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 그냥 그 건축비만 인다고 해서 아파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부터요? 내장지 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옵션들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건수가 많으면은 건설회사에 마진이 있어요? 아니면 건수가 적으면 마진이 있어요? 건수가 많아야 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기 실내 빌트인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님들 편하게 사시라고 그 안에 빌트인 냉장고 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북바이더 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건설 단가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런 상황이니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철거는 기본적으로 좀 최소한 넣고. 근데 버티다 그거 하다 안 되니까 철까지 막 빼먹고 그냥 물코그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내려앉는 거예요. 제대로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정치가 내한테 정작 영향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이제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애들 집 사주면 어떤 집을 살아? 요럴 시기에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거예요. 준공일 다 했습니다. 모든 아파트 가보면. 준공 언제다? 그러면 2020년 준공해야 돼. 이거 사면 돼, 안 돼? 그러면 2018년도기라. 야들은 그나마 좀 나. 이 중간에 2019년에 분양했던 것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에 입주되고 이런 아파트들 100%다 부실이에요. 무조건 부실이에요. 100% 부실입니다. 무조건. 맞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도 드렸어요. 과거의 경상수지 흑자와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의 체질이 완전히 틀리다. 예전에는요, 경상수지 흑자에서 마진이 좋았어. 알아요? 기업 마진이. 근데요, 지금은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도 마진이 별로 없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건비예요. 다 이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폭주한 이 인건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잦아들고 스며드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려요. 다음 총선이 있고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총선 되고 새로운 이제 국회의원 뽑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정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인상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내 말 맞는가 안 맞는가? 왜? 저것들도 이제 아는 거야. 지가 지능갈 때는 안 하고 지능갈 때도 아프거든. 이해되세요? 민노총 동원하고요. 한노총 동원해가지고 야 올리라 해보세요. 저거 올리는가? 이제 겪어보야 알겠거든.
사는 집이 막 내려왔는데 임금이 올린다고? 해봐라, 한번.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돼 가지고요. 그 둔화되면 또는 그 전년도 금액. 근데 한번 올라간 것은요. 욕망을 보고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8,600만 원을 받는데 언제 가다 반드시 간다 했죠, 제가.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본 거예요. 어제도 그런 거예요. 어제도 해킹을 당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저것들 등시야 해가지고. 해킹 당했다는 얘기는 승인으로 이미 안에 내부적인 문건을 어떤 놈이 봤다 이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저 해킹 당해가지고 발표가 돼서 잘못된 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해킹을 당했다라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안에 그게 안 돼 있었던 걸로 해킹 당했는데 해킹 당해서 된 걸로 그래 발표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해킹이고 깨도짓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 전에 해킹 당했을 때 하루 전에 이미 승인 나 있었는 걸 알았었던 거예요. 이걸 발빠르게 안 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멍하고 청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말아요. 이미 다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화를 열어서 봐야 되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로 받아가느냐 평생 이득만 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하여튼간에 아파트 절대로 이런 시기에 아파트들은 구입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길게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2007년까지 부동산 버블이 났던 것이 2008년 9년 내려앉으면서 2006년까지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버블로 이뤄졌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없잖아요. 2008년 2009년도에 내려앉고, 그리고 그 틈 그 중간 사이에 아파트들이 지는 것들이 가격도 안 오르고요. 그전에 올라가는 가격에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진 집 아파트들을 보면 슬라브가 틀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감이 틀려요. 지금 마감만 보세요. 완전 난간데 저거 있잖아요. 10년 안 가요. 한 5년 지나면요 전부 다 저거 녹 다 쓸어 가지고요 막 자빠집니다. 저거 그냥 툭 꺼들고 자빠집니다. 저거 한 5년 6년 전에 입주한 있잖아요. 빌라도 마감 처리 절대 안 돼 있어요. 옥상 마감 처리가.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가셔가지고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의 제일 지붕이 마감 처리하고 요즘 입주한 아파트들 마감 처리 딱 보시면 답이 보여요. 껍데기가 점점 아는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PVC 파이프 하나조차도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크기야. 25T 그러니까 25T 50T 75T 100T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 관 크기예요. 지름 크기인데 그 크기도 가격이 2배 3배 차이 모르시잖아. 근데 자 그거 가지고 코그리스로 딱 미끄러지게 보고 그 다음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딱 쳐버려요. 그럼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배관이 왔다 갔다 한다 칩시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시끈 이쪽에 한 10년쯤 사는 거야. 근데 이게 겨울에 얼어가지고 동파대가 탱탱 터지네. 여러분 어떡하실래?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총선 임박해서 제가 장문에 글을 써서 유튜브는 이거 별도로 찍어 제가 올릴래요. 총선에 좀 도움이 좀 돼야 안 되겠네 싶어. 똑바로 찍으려고. 그래서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파구 위례 신도시 거기 땅 제가 있으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2가지 내년에 제가 올해 2가지 2월 달에 그 와이너리 그 다음에 또 거기 제가 그때 실버타운 말씀드렸어 안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요 뉴스가 다 나왔잖아요. 요 실버타운 뉴스가 이번 주에 제가
거기 보셨죠? 보증금 9억 원에 월 400에서 500만 원인데요. 대기가 1년, 2년씩 기다려야 된대요. 실버타운. 근데 요런 노른자의 땅 9,090평이 제가 원래 시행하려고요. 그런 게 저한테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요 건설은 아마 롯데가 맡을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해져가 있고, 롯데가 원래 실버타운의 사업에 원래 먼저 삼성이 먼저 했었었는데 뭐죠? 그룹 구조 조정하면서 그 부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롯데는 요거를 전략적인 섹터로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에다가 이 시대를 한번 쳤어요, 이미. 그렇게 하는데, 요런 이제 도심 가까이 이제 자산가들, 요런 분들, 이것도 사실 이만큼 원래 안 높았어요. 안 높았는데, 결국 이거 기초, 시급이, 이 가격이 이제 임금 자체가 이만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등달아서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요. 최저임금이 더블 뛰면은요, 실물 경기에 오면 2배, 그러니까 2.5배가 뛰어요, 오히려. 더 올라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맞지 않나? 안 붙여요, 여러분? 맞잖아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오면은 부가가치가 점점 더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태양건설 그 워크아웃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분양이 넘쳐나게 되면 등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도 여러분 사탕발림 속 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X자석들. 여기 막 튀는데, 여러분,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된다 했어요. 금융위기 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오피스텔 60개를 언제 지었나 하면 바로 금융위기 때 죽다시피 저 땅을 주고가지고요. 그래야 제가 저걸 21층짜리 60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입주해가지고 2년인가 3년이 딱 지나니까 중과세 다 요지랄. 그래서 오피스텔 중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에도 포함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제도가. 이게 뭐, 나오는 테마야, 좌우지간.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50만원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뭐 10만원도 안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한 게 다 진실이에요. 50만원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분양권에 미쳐가지고 집, 아파트 청약하는 놈은 정신병자예요. 그럼 못 살고 싶어서 발광하는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노력을 거쳐도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 사이클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요런 제도들이 또 이렇게 신문 뉴스에 탁 나오는, 제가 이 신문을 탁 보는 순간 웃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쏘가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이게 아예 법으로 딱 되네. 임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에 쏘가 딱 했더니 나중 돼가지고요. 1가구 2주택 해당 딱 돼버리니까 그 오피스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항공청이 이제 올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보이스피싱 앱들,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그 왜 여러분들한테도 그 문자 이런 뭐 갑니다. 그럼 이상한 앱 깔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일까지 정확히 알아. 천정님, 천정 사장님, 천정 이런 얘기를 내일까지 정확히 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런 거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번호에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오면요. 그냥 보지도 말고 무조건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게 무조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의별 신종 사기들이 워낙 많이 지금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노? 정보가 넘쳐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생기는 일종의 이것도 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전혀 내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20만원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탁 보내온 거예요.
그걸 내서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좌가 압류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보내주라고 내 그 통장에 2억이 있는데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걸 걸어와가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 다양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CES 그 2024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보면은 자동차에도 이런 빅데이터들, 딥러닝을 통해서, 영화에는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얘가 딱 서요. 어떻게 주차하냐? 쑥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발통이 옆으로 딱 틀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신문에.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게 나온지 아세요? 옆으로 딱 나가가지고요. 쭉 올라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차를 지나서 두두두두 이렇게 가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툭 내가지고 가버려. 신호 기다릴 것도 없다 이 말이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슬프지만 어찌됐든 65세 인구 그리고 20대와 70대 인구 누가 더 많을까? 70대가 더 많대요. 20대보다. 초고령화 시대였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팡의 성공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신문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제 뭐 DHL 가면 다 알아요. 세계적인 항공 그 물류의 1인자.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새로운 어떤 물류, 배송에 세계적인 패러다임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쿠팡. 근데 쿠팡의 그 친구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친구가 미국을 가지 않았으면 그런 꿈을 못 꿨을 거라고 봐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시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 제도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런 눈 못 뜹니다. 그렇게 안 믿어줘, 우리 사회 발판 자체가. 그래서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물류가 이제 세계에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현 무대가 어디다?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인터넷의 운영 메커니즘 전부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한국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은 다 한국으로 해가지고요. 누가 다 1등하고 있다? 미국.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메신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카톡 하는 거 이거. 이게 1등이라니까. 근데 페이스북이 2등하고 있잖아, 우리가. 영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뭐 전 세계적인 광물 보국으로 그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 3,300조 원어치 히토리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석유 말고 엄청난 광물 자원이 확보된 것이 확인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상치를 웃도는 어떤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상반기 금리 인상이 결국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절대 우리나라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계속해서 고금리로 간다 안 간다? 가게 되면 서민 경제는 어렵다, 덜 어렵다, 더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그리고 저 태영의 워크아웃 저것도 저렇게 이제 짭니다. 워크아웃도 제가 여러 워크아웃을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면적으로 일단 덮습니다. 저 뒤에서 벌어지는 암투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기 대구도 지금 태형 건설 현장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막 날아갑니다. 착공했는 거 말고 아직까지 삽도 안 뜯는 것들도 있고요. 땅만 사는 것도 있고, 본 PF가 안 되고 브릿지론까지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거요, 저거 들어간 돈에요, 40%씩 되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시기면 내가 찍은 유튜버가 아니야. 근데 남의 것을 그 달락달락 잘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이디를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또 구독을 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구독료에 따르는 소득이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쉽게 말하면 도둑질 해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도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꽤나 많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탐욕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쏘가도 알고 써봐야 되고요.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이, 여러분 모르면은요, 반복해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지금 이렇게 벌써 2주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요 세션이 그런 어떤 부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큰 흐름, 맥락들을 계속해서 이제, 체크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금리 인상이 더 늦어질 것 같아. 예.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자, 왜 올라갈까요? 정답 맞췄는데. 정답 맞췄어요. 예. 자, 이런 거예요. 큰 돈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채권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익률에 대한 니즈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게 탐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안 된대.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안 된대. 그렇다고 쳤을 때,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새로운 섹터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럼 어디로 돈이 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TF 승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얼마까지 갔은 줄 아세요? 6,1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5,700까지 다 했다 그래버렸어. 기억납니까, 이거? 요래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최근에 깜짝 반등해가지고 6,100만 다시 갔어요. 여기 뭐냐면 ETF 승인이에요. 네? 승인 임박했다. 이래가지고 바닥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울고 싶은데 기사대기 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날아가고 싶은데 한 번 더 날아가라고. 뭐, 금리 인하가 안 된디야. 올 연말쯤 돼야 된디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거 플러스 금리 인하 물 건너가는 거 이슈까지 해가지고 더 어떻게? 더 가속도를 가지고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1억 넘어갈 걸로 확신을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요런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오 사장 오 사장 당구장 그 돈 가지고 이거 비트코인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 노는 게 최고였는데. 그러게. 그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시고 보는 관점이다라고 제가 늘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T, ET, BT, FT, RT, ST, AT. 이렇게 테크놀로지, 좀 더 T는 다 테크놀로지, 로봇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까지. 핀테크라 해가지고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터넷 테크놀로지. 해서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990년대부터. 사실은 1980년대부터예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40년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그래 왔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융복합이 돼 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IT 플러스 뭐 AT, 또는 IT 플러스 ST, 뭐, 또는 IT, RT, A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융복합이라고 그래요. 4개, 5개 또는 2, 3개가 조인트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그래요. 뭐 근력 로봇 있고 웨어러블 로봇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근력으로는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 70 넘었는데 힘들어. 숨도 차고 그렇게 하는데 보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로봇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그 자기가 드는 힘의 30%가 절감이 되면서 내가 산을 이제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어진다라면,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 수술로 인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들을 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걸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남의 관절보다는 인공관절보다 지관절이 낫죠. 자외관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이것이 로봇 산업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었던 움직임의 그런 메커니즘들이 딥러닝화되어서 인공지능으로 반복되면서 그 인공지능화 시킨 것들이 여기에 소프트웨어로 장착이 되고 하드웨어 장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서 내가 많은 유익한 행동들을 하면서 내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믹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뭐 AI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NPU 개발 능력이 곧 이제 미래 그 경쟁력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있는 내용이라서, 그 단톡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도, 뭐 LG도, 여기에 약 200명 이상의 고급 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올해는 또 2024년 전 세계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이 투표를 한대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가까이 지금 대만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또 전 세계 거대한 이슈가 지금 있죠. 누구예요? 미 대선입니다. 11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제가 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된다. 그게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온 결과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가보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되겠더라. 트럼프가 했는 치적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없다. 그 정도로 트럼프가 그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 좌우지간 미국의 번영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거기다 또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CCP가 일으켰어요? 트럼프가 일으켰어요? 트럼프가 일으켜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트럼프가 이겼어요. 바이든은 거저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 총칼 안 쓰고 싸움 붙어가지고 완전 넉다운 시켜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2050년이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른다 이랬는데 영 물러가 버렸어요. 2100년대 뒤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축복한 대륙과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로 못 이긴다.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든 간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런 뉴스가 이제 이 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눈티 다 때리고요. 당할 만큼 다 당하게 한 다음에 이제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준조세가 더 무섭다는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세보다 준조세가 더 많이 내는데. 이거에 대한 체감 지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아니고, 요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글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배우도 이렇게 해주고요. 부르는 것도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어요? 얼빵하고 궁색하고 어리석은 국민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세 사는 게 낫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논거입니다. 이게 뭐냐, 건강보험료가 이제 줄었대요.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가 기사가 난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거다 묻다 안 거다 묻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재산과 자동차가 나의 세금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이거요. 전 세계 거의 이런 부분이 보기 드물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리석은 이 국민들이, 흩어지면 중리산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팔만 안 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와 다니면서 떼거지 정책하면서 도장 퍽퍽 찍어줘가지고, 결국 눈치 누가 맞았어요? 국민으로 맞은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자동차를 어떤 걸 타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5억 집에다가 3,400cc 차를 가진 자동차 CC도 그동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00cc 미만으로는 그것도 이제 포함 안 시켜. 또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로도 그동안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무조건 자랑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유동성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유동성이 없을 때, 인컴이 늘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도 내가 차 가지고 있고 내가 5억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매달 낼 돈은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칠로도 다냐? 이해되시죠? 노후연금도 없는데.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워낙 이번 주에 많이 나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 보시면, 올해도 AI가 다 한다. 미리 보는 2024년 IT 트렌드 CS U 테크놀로지 1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신문에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올해의 주식 테마는 뭐다? AI다. 이걸 확실히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 사려고 무조건 이쪽 관련주로 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거 하시라고. 그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 뭐 사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벌써 23,000 뚫었다가 또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0월달에 말씀드릴 때 그때 15,000원, 17,000원 했는데 지금 벌써 23,000원. 원래 얼마 간다 했어요? 잘하면 10만원도 뚫을 수 있다. 응. 그럼 뭐 팔아가 사야 돼? 집 팔아 사야 되지. 신랑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다 팔아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 참가한 기업이 무려 600여 개. 그럼 여기 셀바스 AI도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무조건. 뭘로요? 헬스케어로요. 셀바스 AI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음성인식입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거기다가 의료 부분을 이번에 아르게 뉴스 나왔습니다. 메디아나라고 인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코스닥 사업업체를 인수했어요. 누가? 셀바스 AI가. 근데 그거 앞서서 작년 11월 달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울트라사이트랑 합작사를 국내에다 설립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메디아나도 인수를 했어요. 그럼 야들이 무슨 사업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야? 심장 초음파. 초음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119 응급 차량 그리고 119 소방대 차량에 다 뭐가 이제 실릴 거다? 곧 초음파 기기가 실릴 거다. 그러면 자, 누가 이 초음파 기기를 팔아보고 싶을까? 우리나라에 초음파 기기 생산하는 회사 누구야? 그게 삼성 메디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요, GE 헬스케어고, 2위는 필립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후지 필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울트라사이드 설명을 할 적에. 그런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GE 지금요, 많이 들어있어요. 전국,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GE 거, 필립스 거, 후지 필름 거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뭘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삼성 거 팔고 싶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삼성 메디슨의 작년 매출, 전체 매출의 약 70에서 80% 그 매출 기여도가 초음파 기기래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울트라사이트 M&A에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작년 봄부터.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기는 삼성 메디슨이 우리나라의 초음파 기기를 쫙 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자, 메디슨이 삼성전자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국회 로비해가지고요. 이제 119, 막 그냥 일반 병원에도 119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응급 차량은 왱왱 돌아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거 민간 그거. 거기도 다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뭐 싣고 달락 하겠어요? 초음파 기기 싣고 달락 하겠죠? 그럼 거기에는 솔루션 뭐가 들어가요? 울트라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선점해. 거기에 최고 지주 회사가 누구예요? 그게 셀바스 AI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부분에 그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합니다. 왜? 단순하게 초음파 기기뿐만이 아니라 음성 인식에 대한 그런 AI 솔루션 다양한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시장에, 자, 올해는요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대요. 그리고 50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흑자였어요. 1000억 넘어갔는데 더 흑자라겠죠. 더군다나 메디아나까지 인수했어요. 의료기기 매출에 대한 인형까지도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셀바스 AI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죽 잡고 다른 거 꼭 살락하는 쪼는 무슨 쪼인지 몰라. 자기 그릇이에요. 살 것 같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란 얘기는 아니고요. 살 것 같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은 워낙 이 컨벤션이 크고 또 이 지붕도 높고 이렇죠. 그렇게 여기 뭐 다양한 얘기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기술 키워드 1 해가지고요. 한 4장 뒤에 보시면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혁신사항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혁신사항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 C랩 스타트업이자 AI 기반 커머스 콘텐츠 제작 솔루션 제작사 스튜디오 랩은 AI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튜디오 랩은 상품 이미지를 기반으로 상세 페이지를 자동 시작하는 셀러 컨버스를 선보였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냥 간단히. 여러분, 데스크탑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아가씨가 모자를 탁 썼는데, 모자 너무 이쁜 거야. 모자를 클릭을 탁 하면 그 제조사가 탁 나와, 가격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솔루션. 최고 혁신사 맞죠? 그러면 뭐 여러 군데 찾아갈 필요 없잖아. 탁 건드리면 그 구매까지 바로 연결되죠. 그럼 이렇게 이 솔루션을 파는 업체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가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1%만 먹어도 가만히 앉아서 뭐예요? 낙전소득 짭짤하겠죠? 네. 예, 이게 솔루션이 가져다 주는 베네핏입니다. 돈 이렇게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그럼 자, 이 스튜디오 랩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딱 걸렸어. 자, 세상에는 이 스튜디오 랩 이런 기사가 나와도 이게 지금 뭘까요? 이게 바로 황무한 땅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냥 모래만 펄펄 날리는 황무한 땅이에요. 근데 눈이 있는 자, 귀가 있는 자, 볼 줄 아는 자만 봐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원래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겠다. 누구? 니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랩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나오는 몇 개 기업들을 제가 이 본부장 시켜가지고 이 기업들 조사 한번 해봐라. 파악을 하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몇 개는 이미 시리즈 A, B, C, D까지 다 받아 내년 상장한다고 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벌써 시리즈 A, B까지 투자 받은 기업도 있었고요. 시드에 A 투자 받은 기업도 있었어요. 자, 더군다나 세계적인 전기전자 박람회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하면 그 기업의 경쟁이 있다 없다? 있죠. 맞잖아요. 이런 기업을 내가 투자할 기회, 비상장 기업으로 내가 투자할 기회가 만약 생겼다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왜 집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집 살 돈 있거든요. 그런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마라. 최선 다하지 마라. 내가 아주 독특한 아저씨 빨간 마이 입고 왔더라 오늘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 1년에 300만 원치만 살아. 10년 살아. 그 300만 원이 300억이 되는 기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로 열심히 살아. 말 최선을 다해. 이해되시죠? 그런 거 하게 하라고요. 1년에 한 기업만 하면 됩니다. 300이 됐든 500이 됐든 그런 거를 투자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시대라고요, 이게. 이렇게 왔다고요. 여기에 내가 핵심되는 기업, 그런 기업에, 한 기업에라도 내가 내 돈이 5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그게 1000배 안 되는 법이 있어. 500만 원 1000배 되면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50억이죠? 공 3개 더 붙어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버드 보내는 것보다,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500만 원짜리를 이런 기업에다가 한번 묻어둬라. 버려도 되잖아요. 500만 원 여러분 그거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빠그러집니까? 실패하는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모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여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제가 여기 또 보면은요. 더 개인화되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뇨 관리, 그다음에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왜 이 다양한 어떤 것들 체크하는 심박수부터 여기 센서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런 것들도 다 웨어러블 헬스케어들이에요. 여기에 다 반복되는 어떤 빅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메인 서버로 들어가서 이래서 전 국민의 건강 체크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제 그룹을 넘어서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S라는 회사가 하는 일. 그래서 삼성 SDS가 불과 이제 상장한 지는 벌써 거의 한 7, 8년 돼 가는데요. 원래 그때는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A라는 말이 이렇게 저기 한데 SKCNS가 상장했다가 이제 상폐를 시켜서 그냥 넣어버렸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그룹들은 전부 다 자사의 메인 컨트롤 타워가 되는 이렇게 AI, 인공지능, 지금 이제 AI는 그 당시에 클라우드라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들을 다들 구축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인 가장 잘 되는 회사 중에 회사가 바로 삼성 SDS라는 회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디지털 헬스 부분에서 한국 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핵심을 수상한 전체 기업 가운데 60%가 국내 기업으로 집계됩니다.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국내 스타트업 NC라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매트리스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IoT 컨트롤러 체압 센서를 통해서 수면자의 수면 상태를 파악하고 스마트워치로 사용자 컨디션을 수집하는 AI 기반의 매트리스다. 내가 누워 자는데 나의 모든 것을 센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빅데이터 시키는 거예요. 메인 서버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당신의 어떤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국민이 전부 다 삼성에서 파는 그 삼성 스마트폰 워치 그거 끼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내가 만약에 이상해서 쓰러졌어. 길 가다가 내가 기절해서 졸도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내가 거기 구독료를 내고 있었어. 거기에 헬리콥터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었네. 월 10만 원 내면. 그러면 삼성병원에서 헬리콥터 딱 동원시가 나와가지고 바로 딸랑 실어가지고 삼성으로 바로 내가 치료해준대. 보험처럼 가입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시기 하나에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레시피. 요리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빠르잖아요. 여러분, 김치찌개. 여러분들 이래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김치찌개 맛이 내 입맛 틀리고, 여러분 입맛 틀리고, 틀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만약에 틀릴 것 같으면 왜 맛집이 생기나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입맛. 내 입맛이 세계 최고의 입맛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사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내가 다 맛있는 거야. 내가 아니면 다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어봤잖아요. 맛집이 만약에 다르면은 여러분, 맛집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다 틀리기 때문에. 맛집이 생기는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맛의 기준이. 여러분, 된장국의 기준도 대동소이하고요. 미역국 기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대동소이하니까 여러분 다 신라면 좋아하시잖아.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신라면 아닙니까? 그럼 전 세계인 입맛이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니요. 비슷하다 이러면 돈 못 벌어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이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저 피피처럼 이렇게.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삼양식품, 그 다음에 농심에서 뭐죠? 라면 팔아가지고요. 조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발맞춰 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또 역할을 했을까요? K 컨텐츠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윤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식당이 제일 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라면. 맞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왜 내만 볼까? 여러분은 왜 못 보고? 그죠? 이게 뭐냐? 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돈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주 이 PP처럼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푸드테크 이런 것들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입맛이 다 틀릴 것 같으면은요, 다시다가요 수천 가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다 음식 맛있어요, 맛없어요? 똑같잖아요, 입맛이. 똑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잔치국수, 육수 멸치를 다들 육수 내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다른 걸 한번 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최적화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레시피 자체를 만드는 이런 어떤 그래서 푸드테크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여기에 뭐가 IT는 뭘 결합을 시킬까요? 통계절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 일일이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맛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훨씬 더 내가 어떨 때는 맛있어. 어떨 때는 맛없어. 똑같이 내가 그런데 맛없어. 그럼 막 엎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로스가 안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인 주문기. 그러니까 우리 저 키오스크 많잖아, 그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서빙 또는 조리 이런 거 또 배달하는 이런 로봇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음식과 관련돼가 있는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그 이게 푸드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나라가 엄청 빨라요. 뭐예요? 로봇 산업이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가지고요. 뭐 3만원에서 4만원 상장해가지고 15만원까지 갖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 전에 또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여러분 오준호 교수가 500만원 제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500만원이 얼마 됐다 했어요. 그죠? 몇천억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게 왜 여러분들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주미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진이 안 되나요? 그러면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부자가 안 되나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이런 것들도요. 삼성전자의 AI. 야, 근데 냉장고가 AI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여러분들 뭐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네? 열어봐야 아시잖아요. 그 안에 뭐인지. 그 심지어 뚜껑 열어봐야 안 돼 또.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넣을 때
냉장고 안에서 카메라가 스캔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냉장고 화면에, 바깥 화면에 여기 리스트가 쫙 작성이 돼. 그래서 이게 언제 입고됐다.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날짜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일주일 뒤에는 이거 폐기. 그리고 그 날짜 딱 해주면요. 폐기 쪽에다 불이 빡빡빡빡 온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AI입니다, 여러분. 혁명이, 제가, 이거 아니다. 내가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제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요, 화면이 이렇게 뜬대요.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요게 날짜가 딱 있고, 날짜 언제, 개수 몇 개 딱 있던데. 그리고 요거 폐기 날짜 내가 입력을 딱 해놓으면, 요거 폐기 날짜 딱 되면, 요 중에, 폐기 날짜가 되면, 불이 빡빡빡빡 온대요. 그러면 조금 빨리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재료로 당신이 어떤 요리를 하면은 최적의 오늘 아침 레시피가 됩니다라고 알려준대요. 대박 아닙니까, 이거? 네. 내가 일단 점점 더 멍하고 청해진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없이 많은 인류들의 반복된, 학습된, 그리고 오랜 세월 유구하게 새로운 그러한 습관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빅데이터죠. 이걸 깊은 연구와 많은 어떤 것들이 쌓이고 쌓여 딥러닝이죠.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세돌이보다 바둑 잘 떠요? 못 주잖아요. 근데 이세돌이가 판판이 다 져버렸어. 그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된대. 그 얘기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선택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너무너무 좋아지겠죠? 근데요, 세상의 모든 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유익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남자를 위한 것들일까요? 아니면 여자를 위한 것들일까요? 다예요. 왜? 여자는 원래 소비자의 근원이야. 네.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창조 원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메커니즘. 쓰는 건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그걸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요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요 어디에도 기록한 게 없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것도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집사형 AI 로봇. 집에 애가 혼자 있어. 또는 걔가 혼자 있는데, 야가 뭐, 발로 이렇게 잘못 건드리. 이런 것들도 다 로봇이 컨트롤 해준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들도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거기에 출품된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현대차가 1조를 투자한 슈퍼널의 비행택시. 옆에 운전자가 아니고요. 그냥, 요걸 이제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한 사람 타고 뒤에 4명 탄대요. 드론입니다. UAM.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안 걸린다. 도심항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 타지 말고 이제는, 배치 S500, 타볼 만큼 다 타봤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고, UAM을, 이거 멋지지 않나요, 이거? 그죠? 봉 떠가지고요. 싹 날아갔다가, 주차 딱지 하나도 걸릴 일이 없고. 끝내주지 않습니까? 신호 지킬 일도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요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휘발유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전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자,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전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에너지 동력원이 예를 들어서 1324로 터지는 자동차 피스톤 운동에 의한 실린더 터진 폭발이, 자, 하나, 둘, 셋, 넷. 자, 피스톨이 여기 하나씩 꼽혀 있습니다.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터지는데,
자, 이 출력이 합쳐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뒤에 홀수락해서 짝수락했어요. CC는. 짝수락했죠? 자, 뭔 CC 짝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82cc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는 맞는데, 자,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100% 1982에요? 아니면 요거보다 3 더 올라갔다가 2 더 빠졌다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무슨 말 이해돼요? 왜? 이어 들어가는 연료 분사 양에 따라서 또 틀려. 그 배기별에 따라 또 틀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상한 그 뭐고 섞은 가짜 휘발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멋대로 터지겠죠, 이게. 이것도 막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는 에너지가 틀리다 보니까 뭐가 틀려요? 에너지 틀리다는 얘기 곧 파장이 지멋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명령을 실으면 어떻게 돼요? 생치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전기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발광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전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아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걸 선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에요. 2차전지 배터리는요, 반드시예요. 싫든 좋든 그렇게 가요. 왜? 모든 부분이 있죠. 자, 이게 뭐로 움직인다고요? 이거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피 적어야 돼? 적어야 되죠? 무게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이해되시죠? 자, 하늘에 올라가면 공기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는데 효율이 떨어져. 차가워가지고. 그리고 이 가다가 떨어졌구나. 왜 안 오고, 그럼? 그러면, 자, 기온이 오르락내락 하는 데 대해서 2차전지 배터리 효율성이 오르락내락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 그런 2차전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실리콘 배터리 못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스투아닷은 실리콘 나노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이 말입니다. 1등이다. 제가 말씀드린 2024년도에는 2차전지 배터리 시장 판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LG전자, 삼성 SDI, SK온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었지만 봐요. 중국이 CATL 입동으로 돌아붙잖아 지금. 그죠? 자동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이제 아무나 만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컨셉, 아이디어, 디자인 멋진 거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요. 배터리 사가와. 사가고요. 뭐다? 앞발통, 뒷발통 2개 하고요. 집에서 만들면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프레임 뭐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목공을 못 하셔가지고 그렇죠? 프레임 나무로 하면 돼요. 그 정도도 절대로 잡아가도 안 깨져요, 여러분. 나무 집사람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y A 이런 거. 이 정도면 굉장히 굵어요. 이만해요, 이런 게, 이런 걸로 기둥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본체 딱 올리고 자동차 만들면 깨진다고요? 박으면 이거 쇠보다 못하다고. 이 쇠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 몰라서까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 엔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엔진이 없다, 이 말. 멋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현대자동차의 차기 성장 동력이다. 이런 전기차, UAM 시대가 와도 자기네들이 결국 그 시장에 뭘 하겠다? 주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조 투자하죠. 이해되세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기업의 기본적인 투자는요, 조잔이를 투자할 것 같으면요, 100조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여러분 10조 벌려고요.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1조. 네. 여러분이 오너 같으면요, 10조 벌려고 1조 투자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걷어내는 비용이 얼만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직이 착륙은 기본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이미, 그리고 이 택시는요, 시속 120마일, 19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조종사 한 명과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있다. 올해 12월에 시험 비행 목표면 2028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27년쯤 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했어요. 지금 현재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싸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전기차 사는 사람들도 등신 중에 상등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입니다. 살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그 전기차가 더 싸죠. 내연기관차보다.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은 개발이 안 됐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AI 컨트롤러가 예를 들어서 그런 ESS 장치, 전기 저장 장치를 컨트롤해서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기가 막히잖아. 이해되시죠? 보조 장치를 붙여가지고 효율성을 안 떨어뜨리고 다양한 폭발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영역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그런 영역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향에 뛰어든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당연히 선점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돈 있으니까 있는데 뛰어들지, 돈 없으면 뛰어들 수 있었어요. 이거 스타트업 할 수 있는가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디자인 멋지지 않나요, 이거? 네. 네. 색깔 이런 거 빨간 거예요, 저거. 한 대 타고 다니면 좋겠구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에도 뭐 다양하게 차 타고 가면서 뭐 저거지 문 열어주고 밥솥 체크하고 뭐, 그죠? 뭐 예전에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시대를 통해서 언어가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놈이야.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된, 여러분, 사물 인터넷 이런 말보다 이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아, 인공지능이다, 캐싸하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보세요. 코골이 베개가. 내가 코를 골아. 코를 고는 사람들이 평균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한쪽으로 잘못 가지고 한쪽이 눌린다든가 뭐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코를 골아. 다른 코를 골면요, 비계가 지가 알아서 한쪽으로 씩 올립니다. 35도에서 40도까지 올리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빅데이터가 없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제품들. 이게 전부 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잖아요. 데이터 없이는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 다 인공지능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맞잖아요. 내가 억수로 효자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코를 너무너무 고신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 밤새도록 옆에서 우리 어머니 코 골면 머리 올려드리고. 이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골이 베개 하나 사드리면 효자 아들보다 100번 낫다하겠죠? 여러분 사드릴 것 같아요? 안 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뭐다 결론은? 돈이다. 돈이다. 제가 뭐 이렇게 핵심 탁 먹고도 항상 돈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심박조율기. 우리 심장박동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요, 이제 에버트에서 개발했대요. 개발해서 수술이 필요 없는 심박조율기. 이것도요, 혁신상을 받았어요.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다. 기존 심박조율 이게 기존에 어느 정도 됐냐면요, 요거 좀 넓다. 요거 반쯤 됩니다. 요거 반쯤. 심장 박동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억수로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10년에서 15년마다 배터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 안에 막, 자리 잡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자, 이게 10분의 1 크기래요. 그래가지고 환자의 치료사항이나 병용의 향후 교체가 필요 없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또 회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그 심박조율과 달리 기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가슴 절개 수술이나 또는 심장 리드, 전원 전선이 필요 없고 최소한의 침습적 절차를 통해서 우심실의 이식이 가능하다. 이거 혁명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부분들.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의 AI 헬스케어 기업 웨이센이라는 기업. 이거 조금 벌써 꽤나 저거 해요. 2개 핵심이라 받았는데, 호흡기 관리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위메이드 코프 프로는 호흡기 건강 정보, 혈액 검사 정보를 입력하면 AI 기반 분석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법을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웨이센은 또 식품
다양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많은 어떤 특성, 알레르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혈액이나 이런 뭐 타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방이 돼야 안 돼요?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 의수.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인공팔 이런 것들도 3D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원래의 다리 모습, 원래의 팔 모습 없어졌던 그걸 똑같이 지금은 어때요? 다 안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 끼우고 뭐 또 여 끼우고 이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만들어요.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불편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입기만 해도 전기가 오르는 레깅스래. 이거 대박 아닙니까? 자, 이런 레깅스 입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살 쫙쫙 빠지겠죠? 제가 이것도 보면서요. 야, 이거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누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콜럼버스의 계란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게 지금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이 터치 스크린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뭐가 있다? 전기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옷 이래 막 스치켜가지고 갑자기 뭐 정전이 나고 찌릿하고 막 깜짝 놀라잖아요. 화들짝거리잖아요. 경험 다 하셨죠? 그러면 내한테 뭐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 바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레깅스를 입어. 그러면 내가 스치고 움직여. 그럼 뭐가 발생해? 레깅스에 여러분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 발생하죠? 그거를 전기하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옷을 입으면 뭐가 빠진다? 살이 쫙쫙 빠져. 왜? 자극이 되니까. 이런 정기적인 분해를 통해 가지고 뭐가 없어진다? 몸에서 체지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요?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런 신문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얘기래? 이러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장을 레깅스 혁신사를 사용해서 배터리나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원천 기술인 미세 전기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레깅스를 입기만 해도 다리에 미세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다. 바른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기술은 구조공학을 활용해서 기존 의료 재료와 전도성 섬유를 통해서 미세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대박 아닙니까? 자, 제가 어느 미친 사람인데, 근데 뭐 저는 농구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2019년입니다. 뭐지? 포천 막걸리. 포천 이동 가는데 거기를 어느 기업을 갔어요. 그래 갔더니, 전기를 증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네이버에 SD 에너지라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같이 갔었나? 내 혼자 갔었지. 거기를 제가 갔었는데, 진짜 한전 인입선이 없는 공장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죠, 그죠?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인입선이 없는데 그 공장 안에 대낮같이 막 불이 화나고요. 기계 다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증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그런 전기 증폭 기술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 20억을 투자해달라, 어떻고, 그래, 오케이. 다 좋은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 연구에 대한 어떤 내가 이해될 수 있었던 설명을 했는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야. 그럼 됐다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미세한 이 바른바이오에서 여기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정전기를 그냥 다 흘리고 이런 데 터치선에 이런 거만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폭을 시켜서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이 사람의 체내에 있는 체지방을 분리시킨다면 이 레깅스 어떻게 될까요? 대박날 정도가 아니죠. 예. 네. 그럼요, 다. 입고 다니면 뭐가 빠진다? 살이 빠져요.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안 산다고요? 안 살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이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앞줄까지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잘 보는데.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병을 알 수 있대요. 제가 이제 그 미스트롯 3에 이수연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는데,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참,
밤 12시 되고 펑펑 울어보셨죠? 집사람도 저도 그랬는데요. 근데 딱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딱 걸어 나오는데, 나는 과부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 신랑 일찍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그게 영적인, 육적인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걔 유튜브 보시면서 걔가 어떻게 걸어 나온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걸음이 아주 독특합니다, 걔. 네. 한번 보세요. 어린애가 걷는 걸음걸이를. 또 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하는데, 7살에 죽었대요. 근데 걔 어린애 얼굴을 걔 유심히 한번 보세요. 벌써 이 눈 밑에 이만큼 들어앉아 있어. 그런 애들은요, 암 가족력이 있거나, 몸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한 그러한 혈통을 타고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오래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에 신천에 제가 제가 저 사람 3일 안에 죽는다 했어요, 제가 신천에 봉사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장난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 사람 오늘 저녁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 3일 안에 죽어요. 내가 딱 보이더라고. 죽는다고 보이더라고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3일 안에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역이에요, 영역. 이 보면, 페이스 하트라는,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 미국에 승인 받았습니다, 이거. 승인을 받은 AI 기기 비접촉 활력 징후 솔루션으로 혁신을 받았다. 이 기술은 단 하나의 카메라로 그 사람의 심박수, 혈압, 호흡수, 산소 포화도 등 심박 변화를 의기 수준의 정확도로 측정한다. 이를 통해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원격 의료, 임상시험 같은 스마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러분, 이런 상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FDA 승인을 받고 혁신상을 받았다는 뜻은 원격 의료 시장이 무조건 개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그 법이 뭐로 돼 있다? 불법으로 돼 있다. 이게 문제예요. 웃기는 얘기잖아. 먼저 대처하고 먼저 준비해도 우리가 그 시장을 점유해서 우리 먹거리를 가져올지 말지. 근데 제도로 규제를 딱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아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도 카지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카지노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딱 해주는 순간 노후 연금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대통령 회계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금 받아가지고 노후 연금들요. 여러분 딱 내신 만큼에 1.5배수면 그냥 돌아갈 때 팍팍 드릴게요. 그 돈 어디서 나온다고요? 카지노 개방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요. 뭐 AI로 소변 검사로 건강 분석, 그다음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나의 건강 상태를 아모레 퍼시픽에서 개발했어요. 딱 갖다 대면요, 내 몸에 혈류, 내 입술에 혈류의 흐름을 가지고요. 이 뭐냐면 립 큐어 빔이래요. 그래서 개인의 입술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가장 최적의 립스틱 색깔까지도 권해줄 수도 있다. 이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이런 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겠죠? 네. 삽니다, 여러분. 무조건 삽니다. 뭐 선택이 뭐야? 이런 거. 그래서, 또는 뭐 AI만 있으면 3초 만에 쇼핑몰 이런 걸 만든다. 멋진 이런 쇼핑몰. AI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나냐. 겨우도 이거 못합니다. 뭐 많은 것이 못하고 또 넘어가는데, 뭐 여러분들 알아서 가시면 되고, 드디어 이 AI 이런 솔루션들이 어플리케이션처럼, 여러분 지금 애플리케이션 다 공짜로 받죠? AI 솔루션들은 여러분 유료로 구매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AI 솔루션.
그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AI 솔루션을 앱 시장처럼 이런 것들로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구매하면 뭐가 된다? 여러분 구독료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그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켓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것조차도 10년에 제가 없었는데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로 앞에 이렇게 스크린처럼 나타납니다. 지금 BMW나 뭐 이렇게 벤츠나 연 나온 차들 그 앞에 계기판 속도가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클릭을 해서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그걸 딱 클릭해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 쓰는 만큼만 돈 냅니다. 그럼 내가 다시 돌려보내. 이해되시죠? 그럼 돈 안 내.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쳐요. 그래도 여러분, 잠깐 쓰고 갖다 놓고, 잠깐 쓰고 갖다 놓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구매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입니다. 진짜 무섭거든요. 낙전이라는 거. 돈은요, 진짜 이 낙전 수입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면요, 이게 사실은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요. 다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이 그러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한 대 팔잖아요? 한 대 팔면 그 자동차가 그 자동차 회사에 그 자동차 가격의 몇 배를 여러분 부속으로 쓰이는 줄 아세요? 통상적으로. 3배 이상 쓰인대요. 많게는요, 영업용 10배 쓴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낙전이에요, 낙전.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거는요, 구독 경제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푼돈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보험상품 구입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이, 직업, 연령, 가족력 주르륵 여면은요, 어떤 보험상품을 가입하라 하면 안내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제가 만들려고 지금 부터 다 잡아놓은 거 저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거요, 빅데이터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빅데이터 있다니까 뭐요? 내가 직접 상담한 사람들의 팩트 파인더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어요, 과거에. 뭐 강의 다 들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놔놓으면, 근데 내가 그거 얼마에 한다 해서 있는 줄 아세요? 1,000원. 한 번 하는데 1,000원. 그럼 아무나 있잖아요. 뭐 하려고 상담 받노? 아무나 뭐 하려고 비싸게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솔루션 누가 사가지고 갈까요? 보험회사들이 다 내한테 사가가겠지. 안 그래요? 그럼 난 보험회사에, 이해되시죠? 그래, 한 번 쓰는데 10원? 근데 지는 여기서 사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 니 이거 한 번 쓰는데 500원? 그럼 최종 소비자한테, 니 이거 한 번 쓰는데 1,000원? 이래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뭐예요? 이 낙전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했는데요. 곱하기 매일 5천만 명 중에 10만 명만 내 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고 구독을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것을 알아봤을 거 아니야. 무슨 그 뭐지 그거 토정비역을 보듯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종 솔루션에 이르지 않아도 여는 순간 1,000원인 게 무조건. 이해되시죠? 그럼 자 10만 명 열었어. 그럼 10만 공 3개 붙여볼까요? 1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1,000만원 하루에 1억씩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한 달에 매출 얼마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무섭다고. 그냥 단돈 1,000원 카는 이게. 근데 여러분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떤 놈이 얼마나 클릭했는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만 알 수 있죠. 세무당국이 알아몰라. 그럼 무슨 돈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해되세요, 이거? 재밌죠? 돈은 그런 거더라고.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도 뭐 이렇게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배터리 얘기 됐고요. 펜트하우스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쿠파, 어지간히 말씀드렸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이제. AI를 사고 파는 스토어를 온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205대1 어르신들의 펜트하우스.
뭐 이 얘기도 있고 쿠팡 얘기도 있고 뭐 외식 얘기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빠르게 2시간 동안에 거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엄청난 2024년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거의 뭐 한 1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 입을 통해서 수도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각자는 준비는 각자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 올해 이 새해에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의 어떤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그런 뉴스와 정보들을 통해서 내년을 또 예측하고,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제1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라 했어요? 먼저라 했어요? 네, 먼저. 철저하게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잘하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소대 간 애들이 하라 하세요. 하버드 갈 애들이 하라 하세요. 그래서 먼저 한 놈의 뭐가 된 줄 아세요? 앵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이제 고대사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2024년 승리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것으로 그 녀석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